두 평 카페에서 순수익 1000만원 이상 만들고 권리금 6천만원 받은 사무직하다 은퇴한 커피를 해본 적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점주님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카페 매출을 올리는 방법과 카페 운영을 잘하는 강력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처방전입니다. 이 매장은 오픈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방문하기 전에 매장 상세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매장 위치는 서울 중심에 있는 오피스 상권이고 평수가 2평에 임대료가 35만원이었어요. 평수가 작은 것도 있지만 임대료는 정말 오타인 줄 알았어요. 보통 서울 중심의 오피스 상권이면 아무리 작아도 100만원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뭐랄까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진 매장이었습니다. 2평이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가 260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피를 만들 장비까지 넣으면 2명만 서 있어도 움직일 틈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매우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매장을 방문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 맛입니다. 맛이 특별한 비싼 커피를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하는 원두의 최고 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커피 맛을 얼마나 균일하고 맛있게 만들어내는지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피 맛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맛이 왜 중요한지 사업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롭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롭게 하는 건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편리함, 하차감 이런 건 사실 부가적인 기능이고 본질은 A기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걷는데 30분 걸리는 거리를 속도를 이용해 공간을 압축함으로써 5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세탁기,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은 집안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사업입니다. 반대로 행복을 주는 사업, 크게 요식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영양소를 공급받고 생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만약 요식업이 문제 해결 논리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간 포션 형태의 식품을 먹고 있을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먹는 행동의 기본 목적인 영양소도 얻고 거기에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감까지 얻게 됩니다. 영양소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면 맛있는 거나 맛없는 거나 똑같을 텐데 맛있는 걸 찾아서 먹고 있죠. 맛집을 줄 서서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커피도 음식입니다. 즉 커피는 행복을 파는 사업입니다. 카페 사장님들은 소비자에게 맛있는 걸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가 오늘 하루 힘을 내기 위해 커피를 샀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서 커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맛이 없다면? 그럼 그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냥 아침 시작 망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카페에 재방문할까요? 예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커피가 맛이 없다면 그날 점심 식사는 망친 거예요. 이렇게 균일하게 맛있는 커피 맛을 만들어낸다면 고객은 맛있는 커피에 만족하고 행복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카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커피 맛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커피 맛이 중요하지 않고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S급 상권이라면 맛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집니다. 자본으로 자리라는 이점을 극대화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대충 해도 매출이 빵빵 터집니다. 이런 매장 가보면 이렇게 장사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상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매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될까요? 이런 소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일반화에 오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카페 창업을 하는 분들은 그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도 할 수 없어요. 한정된 자본을 매출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행복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라는 녀석입니다. 인간이란 관계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고객과 관계를 쌓는다는 건 단골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요즘 카페는 키오스크가 생겨서 고객과 관계를 쌓는 접점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고객과의 접점이 들어오고 나갈 때, 메뉴 픽업할 때, 리턴할 때, 이게 다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했을 때 고객과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순간은 사람마다 한 5에서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 웃으며 밝게 잘하고, 음료 제공할 때 맛있게 먹으라는 밝은 인사 한마디면 됩니다. 물어보는 게 있다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대부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있게 만들고 서비스만 잘하면 50에서 7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여러분이 비로소 카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스타트 지점에 온 겁니다. 두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짜서 마케팅을 해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없어요. 소비자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요. 제가 2평짜리 매장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커피 맛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객에게 인사 잘하고 서비스 잘해주세요. 물론 이거보다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지켜달라고 하고 다음 방문 때 뵙기로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초반 한두 달은 커피 맛 세팅하는 방법과 고객 케이스마다 대응하는 방법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사장님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는다고 해도 그대로 실천하는 건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코칭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이 사장님은 스펀지같이 흡수하고 제 기대치보다 200에서 300% 정도 훌륭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20만원에서 50에서 60만원 정도까지 성장하며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비스와 맛이 안정화를 이루니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스텝으로 신메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신메뉴라는 것은 소비자의 경험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방문하고 단골이 되는 것도, 신메뉴를 먹어보고 그 메뉴가 최애 메뉴까지 되는 것도 모두 다 처음 경험이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경험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이라면 우리는 소비자에게 강제로 경험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오픈 때 할인 판매로 줄 세우기를 해서 많은 소비자에게 메뉴를 경험시켜주는 것도 같은 맥락의 전략입니다. 신메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신메뉴에 대해 어떤 건지 물어보고 막상 주문은 저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많이 해봤을 거예요. 특히 커피 시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메리카노만 먹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패턴 변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전략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객에게 경험을 시킬 건지 선별하기를 해야 합니다. 세분화를 하는 건데 단골 중에서도 구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신메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모든 전략을 제가 100%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이드는 드릴 수 있지만 이 매장에 어떤 손님이 오는지 고객과 어떠한 관계를 쌓아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매장 사장님이 저보다 매장에 더 오래 있기 때문에
매장에 대해선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는 가이드를 주고 실질적인 세부 전략은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매장은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보통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단체로 옵니다. 그 중에 커피를 단체로 사 먹는 사무실이 있어요. 이 사무실들을 타깃팅했습니다. 타깃팅된 사무실이 주문할 때마다 신메뉴를 포장해서 같이 제공했어요. 서비스로 신메뉴를 제공한 행동의 결과로 사무실의 누군가는 신메뉴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해당 고객은 서비스로 메뉴를 제공받아 매장 충성심도 올라가고 한 번의 경험은 두세 번의 구매를 만들어냅니다. 사무실 동료가 새로운 메뉴를 먹기 때문에 주변 다른 동료도 신메뉴가 궁금해져요. 지인의 후기는 점차 신메뉴 판매량도 올려줍니다. 신메뉴 판매량 증가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장이 정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메뉴도 홍보물도 메뉴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매장은 다른 신규 경쟁 업체한테 밀려서 점차 잊혀져 갑니다.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매장이 아니라 그냥 배경으로 인식하게 돼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신메뉴와 홍보물의 변화는 고객들에게 매장의 변화를 느끼게 함으로써 매장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5년째 인테리어를 리뉴얼하는 것도 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메뉴 전략을 이용해서 누구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맛과 서비스로 행복을 전해주고 지속적으로 평소에 단골들과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소비자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장에 맞는 타깃팅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작위로 뿌린다면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서비스로 제공한 음료는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수율은 높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열정을 갖고 매장을 지속해서 운영한 결과 인매출 100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수익은 1000만 원도 가뿐하게 넘어갔어요. 매장은 매출도 완성이 되었고 몇 달에 걸쳐 사장님도 충분한 성장을 했습니다. 카페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는 최종적으로 엑시트도 있어요. 만약 양도양수 생각이 있다면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여기서 번 돈으로 점주님이 남편에게 벤츠도 뽑아주고 다른 지역의 규모가 더 큰 매장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익금은 많이 남지만 저가 커피라 업무 강도도 높아서 점주님의 선택으로 6천만 원 정도의 권리 계약을 하고 매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페라는 게 매장을 만들기 전에 컨셉을 잡고 메뉴를 구성하고 상가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즉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카페 창업의 앞쪽은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전략도 다양하며 혹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장을 잘 운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가장 기본 스텝인 맛과 서비스를 잘해야 하며 기본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만 찾아 운영하는 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만약 창업 애정자라면 또는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가 창업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원두를 적게 넣고 있지는 않은지 소모품 비용 때문에 교체를 미루고 있지 않은지 피크타임에 빨리 팔기 위해서 일부러 추출을 빠르게 하고 있지 않은지 고객에게 인사는 잘하고 있는지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나열하면 너무 많지만 스스로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원리와 본질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문제란 대부분은 매출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창업한 걸 후회하고 주변에 카페 창업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리와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 영상을 더 많은 사람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고정 댓글에 여러분이 보면 좋은 내용도 바꿔서 달고 있어요. 시간 되면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페 처방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